65세 박정숙, 40년을 남편과 함께한 전업주부.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3억이나 남기셨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와 떠나고 정숙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30억짜리 빌딩이었어요. 3년 후 건물주가 된 정숙 앞에 야간 경비로 면접 보러 온 초라한 남자. 그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정숙은 올해로 65이었습니다. 40년을 남편 김태수와 함께 살았어요. 태수가 사업할 때 뒷바라지했고 아들 둘을 키우며 평생을 주부로 살았죠. 정숙의 하루는 남편 뒷바라지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태수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태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습니다. 정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용돈 좀.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통장에서 뺐어요. 나 바빠. 정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태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정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는 혼자 지방에서 사셨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셨죠. 정숙은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싫어했거든요. 장인어른은 가난뱅이잖아. 뭐하러 가? 태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같이 장례식장에 가야 해.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주소 보내요. 정숙은 지방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따로 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오빠 내외와 친척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빈소에 모셔져 있었어요. 정숙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저녁 7시쯤 태수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반가워하며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태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여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사 직원이에요. 운전해줬어요. 정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형식적으로 분양만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정숙이 따라 나갔을 때 태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와줘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버리고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정숙 씨. 태수가 존댓말을 썼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래요?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던졌어요. 이혼합시다.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40년 참았어요.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아세요? 3억입니다. 3억?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오빠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당해서 빚을 3억 떠안으셨대요. 이제 그 빚은 당신한테 넘어갑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그 빚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각자 삽시다. 여보, 제발.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정숙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40년이 지옥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태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자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장례식장 밖에 주저앉아 정숙은 울었습니다.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도 떠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이틀 후 장례를 치르고 정숙은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문은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죠. 정숙은 태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친구 집에 짐을 풀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거였어요. 정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분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통장도 집도 전부 명의를 바꿨어요. 부인께 남은 건 없습니다. 정숙은 참담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푼도 안 남았다니요. 정숙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 유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숙은 하나하나 만지며 울었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 빚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 빚이 정말 3억이에요? 응. 아버지가 투자 사기 당하셨어. 채권자들이 연락 온다더라.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숙은 사흘 동안 아버지 방에서 지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태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며 독촉했고 오빠는 빚 문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숙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방을 비워야 했거든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어요. 정숙은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어요. 서랍장을 열자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과 시계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빚을 남기셨어요? 정숙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으니까요. 오후쯤 정숙은 옷장 안쪽에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 열어보려다 그만뒀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정숙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 박만수. 정숙은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숙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서였어요. 거기에는 시가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정숙은 황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도 나왔어요. 잔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가방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가난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 평생 돈을 모았어. 이 빌딩은 내 어머니랑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30년 걸렸지. 이제 이 빌딩은 내 거야. 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 믿지 마. 아빠가 보기엔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 빌딩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딸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남기신 거였죠. 아버지.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숙은 즉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건물이 정말 존재하나요?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에요. 현재 시가로는 30억 정도 됩니다.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신 거였어요. 명예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셨으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숙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입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산이 있으시니까요. 정숙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상속 절차를 시작했어요. 한 달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빌딩은 정식으로 정숙 명의가 됐습니다. 정숙은 빌딩을 찾아갔어요. 역삼동 한복판에 서 있는 깔끔한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정숙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눈물을 닦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부동산 중개소가 입주해 있었어요. 2층부터 10층까지는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을 맞았어요. 건물주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만수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3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매달 임대료 관리도 직접 하셨죠.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건물 운영은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실이 거의 없어요. 매달 임대료 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숙은 놀랐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수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죠. 잘 사세요. 태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정숙은 빌딩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는 거였죠.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68이었어요. 빌딩은 잘 운영됐고 정숙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외로웠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건물주님, 야간 경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숙은 빌딩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정숙이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남자도 멈칫했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정숙과 태수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침묵만 흘렀어요. 태수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끔하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정숙은 감정을 추스르며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는 주춤거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력서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김태수, 68세, 경력 건설 자재 사업 30년. 정숙은 이력서를 내려놓고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비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왜 이 일을 지원하셨죠?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3년 전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지금은 경비 일을 구하러 왔다니요.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가 움찔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젊은 여자도 떠났나 봅니다. 태수에게 돈이 없으니까요. 집은 어디 사세요? 고시원입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몰락이 한눈에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이분 채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원자도 있긴 한데. 정숙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무 시간이랑 월급은 직원이 설명해 줄 겁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정숙이 사무소를 나가려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정숙 씨.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남남입니다. 정숙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태수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야간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했어요. 정숙은 가끔 저녁에 건물을 찾았습니다. 태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건물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지나쳤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왜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궁금하세요? 당신이 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건물이 정숙 씨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왔겠죠. 당신답네요. 정숙은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지각도 없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입주민들도 태수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밤 정숙이 늦게 건물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두고 와서 가져가려고요. 1층 로비에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나가려다 멈췄어요. 태수의 도시락을 봤습니다. 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갔죠. 서류를 챙기고 내려오는데 태수가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그냥 갈까요? 정숙은 결국 다가갔어요. 왜 우세요?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태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사업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이었어요. 그 여자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요? 망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빚만 2억 생겼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자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저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사는 거군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들한테도 연락 못 합니다.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서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숙 씨, 아니 건물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다고.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버리고 젊은 여자 따라간 제가 한심하다고요. 정숙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어요. 김태수 씨,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덕분에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유산을? 네. 당신이 빚쟁이라고 욕했던 그분이 저한테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셨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빌딩이 장인어른 거였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건물주입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당신을 채용한 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경비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숙이 건물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받아줬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태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죠. 2달쯤 지난 어느 날 정숙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건물주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가 들어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표입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왜요? 일하기 힘듭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건물주님한테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 앉으세요. 태수는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어요. 정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였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숙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네, 제 아버지는 평생 절약하며 이 빌딩을 사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빚쟁이라고 욕했어요. 정숙 씨를 버리고 떠났고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사표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 일하세요. 성실하게요. 건물주님. 그리고 하나만 약속하세요. 뭡니까?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돈 때문에, 젊음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정숙은 사표를 찢어버렸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정숙은 건물 옥상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옥상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가자 태수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왜 올라오셨습니까? 바람 좀 쏠어요. 정숙은 난간의 기대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태수도 옆에 섰습니다. 예쁘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바쁘셨나 봐요. 아니요. 눈이 멀었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어요.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후회하세요? 태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정숙 씨를 버린 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했죠. 아이들도 잘 키웠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랬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숙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님은 행복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김태수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라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에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잘 지내니? 응.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계신지 알아?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알아볼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건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 네, 건물주님. 아드님들한테 연락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연락하세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태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태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태수의 아들들이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태수는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들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일으켰죠.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경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화해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을 나서는데 태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가십시오, 건물주님. 수고하세요. 정숙이 걸어가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이 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도 이제 행복하세요. 네. 건물주님도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정숙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죠. 정숙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숙은 기대됐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